공사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월 24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게 됐어요. 저 화장실만 저희 겁니다. 나머지 은행 겁니다. 원래 이제 숲에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살고 싶었고, 시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좀 조용히 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고, 자연 속에서 나도 뭔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많은 생각을 했었죠. 나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공간을 내가 만든 거다 보니 나도 이 방에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고립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머스페이지 숲이 아닌 다른 고립의 장소를 찾을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대피! 숲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벅이 손님들이 와서 쉬고 마무리하고 가는 모습을 숲 엔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달과 별을 보다 보니까 손님들에게도 반응이 좋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생에 늘 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코드를 뽑았을 때 같은 그런 자발적으로 고립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방명록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 페이지들, 이미 다녀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글이 있는 그런 매개로 인해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숲으로 대피해! 그 화장실만 우리 거라는 거 잘. 진짜. 다 쓰러져가는 마을 해관이었어요. 여기 이장님께서 그 사업안을 이렇게 뽑아갖고 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고 한번 써봐? 여기 마을에 사는 언니, 저 윗마을에 사는 언니, 건넌 마을에 사는 동생.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옥수수. 그래서 이 마을 옥수수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농가랑 도시랑 연결을 시켜드려요. 꽃도 이제 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꽃 농가가 거의 이제 졸업식부터 없어지면서 사업화를 좀 시켜보자. 도시에서는 여성단체 활동도 했었고요. 작은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실장,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사람이 오게 할까? 여기 와서도 이 마을에 축제가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해보고 싶은 모든 로망을 다 축제에 녹여내서 했어요. 근데 이제 2년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스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떠도는 약간 부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저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흙을 회색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흙바닥에서 제대로 놀아본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면서 깨 꽃이 펴져 있는 거 막 보면서 진짜 예뻐 막 이러면서 좀 우주의 기운과 은혜로움을 느끼면서 마음이 좀 차오른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운을 뺏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계속 기운을 받는 그런 느낌을 농촌에서 받는 것 같아요. 농촌으로 대피해! 책방으로 출근하는 길. 책방의 일은 여유로운 마음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햇살을 따라 조금 여유 있게 주위를 둘러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책과 꽃 사진 작품들을 보며 만나고 싶은 꽃들을 기록해 두곤 합니다. 길을 걷다 버킷리스트의 꽃을 만날 때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고구마꽃 보는 거. 무심코 걷다 그냥 마음이 끌리는 꽃에도 잠시 걸음을 멈춰봅니다. 꽃을 관찰하다 보니 꽃이 피는 시기와 계절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생깁니다. 이런 박 갖고 싶어요. 좋아하는 공간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꽃에 잠시 머무를 때 반복되는 일상의 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래서인지 있는 그대로 책방에도 꽃이 피어 있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꽃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잠시 머물러 보세요. 꽃으로 대피해! 내일 오는 사람 여기 오셔서 또 손들 닦으세요. 간호사들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일단 설립을 했고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증후라고 할 수 있는 혈압과 혈당 측정을 통해서 일상의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의료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든 주민분들이든 이거를 너무 교육적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셔서 재미있게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품앗이 같은 활동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건강상담하러 오셔서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사실 더 뿌듯했어요. 건강도 돌봐드리고 이웃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또 더 건강해지시고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또 돌봄도 가능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돌봄으로 갈 수 있겠다. 저희가 코로나에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한 그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집으로 대피해! 혹시 클래식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 매우 좋아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함께 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단원들과 함께 호흡할 때 실력이 향상되는 걸 제가 몸으로 느낄 때 가장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생활음악인 음악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취미로서 이제 악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바이러스가 전파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폐쇄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다 보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 발전되어 온 역사를 보면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몇백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멀리 강원도 고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도 언젠가 저희가 극복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이 고성 필하모닉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금 시간을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더
안쪽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 문화가 닿지 않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거나 저희를 이제 통해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클래식으로 대피해! 이 공간은 친구랑 저랑 같이 작업하던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그냥 놀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작가들을 모아서 같이 판매도 하고 행사도 치르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보자 하고 이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친구 둘 다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문턱이 낮은 미술관이기도 하지만 좀 그림 가게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옷가게에 가서 쇼핑을 하든 이제 마음껏 이제 골라가는 그런 뭐 상상을 하고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데뷔 무대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민 예술가들,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릉의 그런 신진 작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시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나하나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일상 속에 들어온 예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생활의 활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이 가지는 너무 어려운 점은 빼고 이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 작가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 이해도를 좀 높여주는 이런 미술이라는 그 영역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쉼이 되고 그런 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로 대피해! 코워킹 스페이스고 약간 뭐 일하기도 하고 노는 공간? 기간이 4, 5년 정도가 되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거의.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고 동일한 것들을 반복해서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에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작년에 오시겠다는 분들도 오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 할 거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인풋이 너무 없었던 거죠. 인풋이 너무 없으니까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들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도 돼? 막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쓰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이 세계 참 뜻을 인식.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필사한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되게 끝내주는 거예요. 집중감 있게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몰입하는 시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주변에 있었던 건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마을에 있는 것들을 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되게 허름한 집도 저건 왜 허름해졌지? 저것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뭐지?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어떤 사소한 것들이 되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사소한 것이라는 거는 스며드는 것 같거든요, 삶에. 그러니까 곁에 있으니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중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계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소한 것들을 대피해! 문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뭔가를 좀 하는 게 많았거든요. 시험 공부도 거기서 하고 또 흔히 말하는 반팅 그런 것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보고 저도 명월에서 문화 공간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좀 키웠었죠. 근데 전에 직장을 카지노에 10년 정도 다녔었고요. 지금은 똑같이 판 벌리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뭐 관광객 또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연습은 하는데 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신나게 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 느꼈죠. 나가보지 않으면 저도 자꾸 고인물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은 거예요.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엄청 커서 좀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닫아가지고 손님들의 원성을 샀어요. 여러모로 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월 자체에서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영월에서 그냥 오랫동안 레비로드 잘 운영하고 이제 어디 안 가고 영월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가끔은 바깥으로 대피해! 반갑습니다. 아직은 정착보다 탐색이 익숙한 원주민 이효정입니다. 여러 영역을 경험하며 경계를 넘나드는데요. 대체로 더울 때는 영화제를 만들고 추울 때는 글을 씁니다. 가지 않으려는 여름과 소리 없이 찾아온 가을이 뒤섞인 요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일정이 10월로 연기된 원주 옥상영화제를 재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바이러스가 빚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취소가 아닌 대안을 골랐거든요. 영화를 만든 이와 영화를 보려는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스크린으로 빛나는 옥상에서 연결된 우리를 몸소 느끼고 싶습니다. 영화제는 불꽃놀이와 비슷합니다. 폐막과 함께 사라져버린 섬광의 여운에 쓸쓸해지는데요. 여름 내내 외부를 향해 있던 나의 에너지는 조금씩 천천히 내면의 자리를 잡습니다. 바쁜 나날 속 틈틈이 적은 일상의 발견, 깨달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끄적이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내 마음과 일치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으로 대피해! 그게 화재보험에 있는 배상 책임이 있고 화재보험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를 맡고 있고 미디어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에 갑자기 감색이 생겨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 그리고 이 불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나? 그런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고 싶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인권을 다루는 영화예요. 상영을 예정돼 있어서 그걸 지금 편집을 좀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라는 그 공간을 찍고 있고 제 작업 특성상 작업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첫 작품 졸업처럼 이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타인의 삶, 타인의 공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삶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계속 느끼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더 만나면서 취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취재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열한 삶으로 대피해!